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의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증상이 사실은 몸속에서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자다가 온몸이 간질거려서 도저히 참지 못해 긁다가 피가 난 적은 없으셨습니까? 다시 누워도 진정되지 않고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통 속에 잠을 설친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한 날씨나 혹은 새로운 비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런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은 피부 표면의 불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혈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독소와 노폐물이 결국 피부를 자극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도 내부 이상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가려움이라도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다리에 심한 가려움이 이어졌고 손톱으로 긁느라 종아리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새벽 3시, 4시쯤이면 잠에서 깨어 긁고 또 긁으면서 가족까지 함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 연고만 바르며 버티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간경화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며 망연자실해하셨습니다. 작은 불편이 사실은 몸속에서 오래전부터 켜진 경고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목덜미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단순 땀띠가 아니라 혈액 속 독소가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나 발바닥이 시도 때도 없이 간질거린다면 정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손끝, 발끝이 유난히 가려울 때는 당뇨나 혈액순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위의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큰 병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실제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말씀하셨고 검사 결과 상당수가 장기 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국 병이 진행된 뒤에서야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가려움이 왜 위험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긁으면 끝나는 증상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피부가 대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가려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간과 신장, 혈액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늦게 발견하게 되고 치료가 훨씬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스스로 가려움의 원인을 구별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던 특별한 방법,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비밀 도구를 마지막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불면의 밤을 보내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가려움은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이 피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거울처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목덜미가 자주 간지럽습니까? 단순히 땀이 차서 나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 부산물이 신경을 자극해 피부를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단순 불편으로 보이지만 오래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에 이유 없는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고 붓기까지 동반된다면 정맥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몰려 정체되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피부가 계속 간질거립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밤마다 다리를 긁느라 잠을 설쳤고
결국 정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유난히 간질거릴 때도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초기 환자들은 흔히 이런 말초 신경의 이상으로 가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저 피부 문제라고 여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혈당이 더 악화되고 합병증이 시작된 뒤에야 병원에 오십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손바닥이 타는 듯 가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손톱으로 긁느라 피부는 벌겋게 벗겨지고 밤마다 혼자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본인은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다며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로 밀려 나와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 몇 주가 지나자 가려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제야 다시 밤에 잘 수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처럼 몸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된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긁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켜진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 종아리, 발바닥, 손끝, 발끝. 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려움은 몸이 내는 작은 외침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훨씬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가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큰 병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목덜미가 근질거리는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땀이 차서 그렇다, 여름철 습해서 그렇다 하십니다. 하지만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면 간이 해독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찌꺼기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아져 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으로만 여겼다가 나중에 간경화라는 무거운 진단을 받은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의 가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래 걸어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맥이 약해지고 혈액이 아래에 고이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면서 피부가 간질거리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밤마다 종아리를 긁느라 수면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리에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손톱으로 긁으셨는데 결국 초음파 검사에서 정맥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혈전은 언제든 폐로 날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가려움도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초기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말초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심한 가려움을 느낍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연고만 바르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이 더 악화되고 합병증으로 진행된 뒤에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밤마다 손바닥이 불에 데인 것처럼 가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긁다 못해 살이 터지고 가족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본인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증상이라 여기며 몇 달을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그것이 피부로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 몇 주 만에 가려움은 크게 줄어들었고 다시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제는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듯 가려움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처럼 보여도 사실은 간, 신장, 혈액, 당뇨 같은 중대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때 바로 점검하고 대응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병은 커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바꾸면 질환을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면 큰 병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리법,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리던 비밀 도구까지 공개할 것입니다. 이 도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도 효과가 확실했던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이 비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혹시 단 음식을 자주 드시진 않습니까?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처럼 달콤한 음식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아도 그 결과는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저녁 맥주와 안주를 즐기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리가 간질거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자 2달 만에 가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몸을 살린 것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은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선택합니다. 혹시 지금도 갈증이 나면 커피로 채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 피부를 괴롭힙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간과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커피만 드시던 한 여성 환자는 물 섭취 습관을 바꾼 뒤 한 달 만에 손발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자주 간질거린다면 정맥 속 혈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하루 15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어야 합니다. 단순해 보여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다리가 간질거려 손톱으로 긁느라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벽에 다리를 기대고 15분씩 쉬는 습관과 매일 2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밤마다 긁던 다리가 편안해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혹시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오래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져 오히려 더 가렵습니다. 짧게,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던 분들이 보습만 철저히 해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한 관리에 크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걱정이 많은 날은 꼭 간질거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법과 명상을 권합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한 환자는 약보다 호흡법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가려움이 계속되고 생활 습관을 고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간신장 초음파, 당뇨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진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검진을 통해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험했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밤이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활 습관의 힘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안에서만 전해지던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던 비밀 도구입니다. 단순히 생활을 고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여준 방법입니다. 이 도구는 다음 부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관리법이 단순히 책에서 나온 이론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환자들이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몇 년 동안 다리 가려움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종아리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가족들도 함께 잠을 설치며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연고만 사다 바르며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권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물을 꾸준히 마시고 저녁마다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불과 3주 만에 밤에 긁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족의 삶까지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대인 것처럼 가렵다고 했습니다. 긁다 보니 피부는 붉게 벗겨졌고 밤마다 울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참으셨던 겁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저녁마다 다리를 벽에 올려 쉬는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신장 검진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손발이 간질거리고 긁어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속 장기가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요. 단 음식을 절반만 줄여도 간은 달라집니다. 물을 컵으로 조금씩만 자주 마셔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매일 1시간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15분, 20분만 꾸준히 걸어도 혈액순환은 개선됩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약을 쓰기보다 자극을 줄이고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샤워를 짧게 하고 보습제를 꼬박꼬박 바르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한 환자는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안 낫던 증상이 보습만 철저히 하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쌓이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져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하루 10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안정됩니다. 한 환자는 호흡법을 시작한 뒤로 가려움뿐 아니라 두통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히 긁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몸속 장기, 마음의 상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가려움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달라집니다. 환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특별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만 전해지던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비밀 도구입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이 방법을 더하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만 조심스레 알려주던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족욕입니다. 그냥 발을 담그는 족욕이 아닙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가 강조해온 특별한 방식의 족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대략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발목 위까지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거나 생강 조각을 몇 개 띄웁니다. 소금은 혈액순환을 돕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됩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다리의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온몸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 신경의 과민 반응이 가라앉고 몸속 독소가 배출되는 통로가 열립니다. 간과 신장은 한결 편안해지고 가려움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은 손발바닥이 타는 듯 가려워 매일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던 분이었는데 제가 권한 대로 주 3회 족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만에 밤에 긁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0대 남성은 당뇨 초기 단계에서 발끝 가려움과 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족욕을 병행했더니 가려움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밤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족욕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 혹은 생강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준비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수면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안정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으로 삶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려움 때문에 고통받던 밤이 줄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밀 도구를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가려움, 그냥 건조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 신장, 혈액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 종아리, 발바닥, 손끝과 발끝.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 있거나 신장이 약해져 있거나 당뇨가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생활 습관을 고친 분들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증상이라도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조금씩 걷고, 다리를 올려 쉬고, 피부를 보호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에 정기 검진을 더하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공개한 비밀 도구, 따뜻한 물에 소금이나 생강을 넣어 하는 족욕은 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가려움이 완화되고 수면이 좋아지고 전신 건강까지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가려움은 그저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오직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나타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료 현장에서만 전해지던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한 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